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때 할 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점성이랑 마찬가지로 난류도 전단 변형 시어 스트레인이 있으면은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점성은 실제로는 옆에 있는 분자랑 점성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 성질로 옆에 분자들이랑 운동량을 주고받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난류가 발생할 때는 실제로 점성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얘가 뭔가 에디, 와라고 했죠. 작은 요동을 발생을 하면은 그 요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따 뒤에서 배울 건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는 분자 사이즈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고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얘는 분자끼리는 와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자 자체가 회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와동이 발생할 만한 분자보다는 좀 많이 큰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리 현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로 인한 거나 어쨌든 운동량이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죠, 얘는.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해서 어쨌든 발생을 한다. 그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누 T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누 T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뒤에서 계속 다룰 내용들은 원래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항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쉬어 스트레스죠. 맞아요? 네. 쉬어 스트레스잖아. 쉬어 스트레스는 뭘로 인해 발생을 했어요? 점성으로 인해서 쉬어 스트레인이 커지면은 쉬어 스트레스가 커진다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난류로 인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렀죠? 레이놀즈 스트레스? 맞아요? 난류로 인한 운동량 전달도 같은 컨셉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난류의 성질을 가정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레이놀즈 에버리지드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을 직접 푸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거기서 다뤄야 되는 건 뭐였냐면 난류항이에요.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 그게 여기 써놨죠.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이 이걸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어떻게든 구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데 난류항은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류의 성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에너지를 주위에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점성이랑 같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완전히 점성이랑 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후로도 뭐 이외에도 난류 성질을 다루는 여러 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모델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걔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간소화를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간소화를 해가지고 접근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에디 비스코시티 모델을 기준으로 뭔가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수준이 난류 모델링의 한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걔보다 더 복잡하게는 컴퓨터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이런 식으로 들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이죠. I랑 J랑 같으면은 레이놀즈 노멀 스트레스라고 해서 한 방향으로 속도 요동이 발생을 하는 난류 강도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I랑 J가 서로 다르면은 레이놀즈 쉬어 스트레스라고 했죠. 맞아요? 레이놀즈 쉬어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그 쉬어 스트레스는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의 성분들이 속도 요동이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는지 아니면 둘이 아예 관계가 없는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놀즈 쉬어 스트레스가 0이면은 이 방향 요동 성분이랑 이 방향 요동 성분이 서로 관계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유동 구조를 가졌다고 하기는 힘든 거겠죠. 이제 나중에 실제로 뭐 난류 계측한다거나 해석한 결과를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그 2차원 유동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한 거고 3차원으로 일반화를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항은 쉬어 스트레인 레이트잖아요. 스트레인 텐서라고 불렀나?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였나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I랑 J가 서로 다르면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어 스트레인이랑 식이 똑같아요. I랑 J랑 다르면. 그쵸? 거기에 대한 항이고 그 앞에다가 에디 비스코시티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난류에서 쉬어 스트레인으로 인한 그런 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I랑 J가 만약에 같은 숫자라면은 둘 다 1,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컨티뉴이티가 되잖아요. 컨티뉴이티가 원래 같은 방향 속도 성분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편미분 해준 것들이 컨티뉴이티잖아요. 컨티뉴이티 0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평균 유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량 볼 필요 없죠. 그냥 평균 속도에 대해서 얘를 구하면 위에 줄 그어져 있으니까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끼리 얘는 IJ가 같으면은 컨티뉴이티라 0이 되고 IJ가 다르면은 쉬어 스트레인인 거예요. 그러면 IJ가 같을 때 얘는 0 되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는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여기에다가 항을 억지로 하나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항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디 비스코시티 모델을 가정을 했을 때 레이놀드 스트레스는 이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면 이쪽은 어떤 항이었어요? 쉬어 스트레스 관련 항이고 얘는 노멀 스트레스 관련 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랑 J가 같을 때 얘는 컨티뉴이티라 0이 되는데 IJ가 같으면 크로니커 델타라고 해서 얘는 값을 그냥 1만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IJ가 다르면 얘는 0을 뱉는 걸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항이 살아남고 K는 IJ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K가 1, 2, 3 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 2, 3을 넣고 각각 더해서 평균을 나눴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항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앞에 로도 붙어 있겠지만. 그럼 얘가 뭐랑 같다고요? 앞에 마이너스 또 붙어 있죠? 이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I랑 J가 같은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세 개를 더해서 나눠준 값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IJ가 같긴 한데 둘 다 1, 1이다 라고 하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같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크기가 같아야 말이 되죠. 맞아요? 만약에 U1이 나머지 둘보다 훨씬 큰 어떤 가상의 유동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1, 1일 때는 또 사실 말이 안 되죠. 얘가 훨씬 크면은 셋이 더해서 평균 내봐야 뭐예요? 얘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U1일 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식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등방성이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난류 크기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이 식이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난류가 등방성을 갖추는 게 실제로 해보면 그런 경우 진짜 없거든요. 항상 등방성은 유지를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나마 난류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수치 해석을 하려면은 등방성을 억지로 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은 식이 안 풀리니까. 물론 요즘에는 등방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들도 풀 만큼 컴퓨터들이 좋아져서 그걸 잘 풀긴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수업 말고 밖에서 뭐 CFD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난류 모델에 대해서 등방성까지 고려를 하지 않아도 아마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가는 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 T, 에디 비스코시티는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가 되죠. 걔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은 그냥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비스코시티 자체를 해석을 하니까 걔가 뭔가 차원 해석을 했을 때 특성 길이랑 특성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비스코시티를 연구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 비스코시티도 기본적으로는 비스코시티랑 점성이랑 같은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걔도 똑같이 특성 길이 곱하기 특성 속도로 해주면 되겠다. 근데 그걸 각각 뭐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 LM, 믹싱 랭스라는 거랑 VT. VT는 속도 요동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성 속도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 U 프라임 속도의 요동을 직접 갖다 쓰지는 않고 그냥 그걸 대신해서 나타낼 만한 어떤 특성 속도, 뭐 사실상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속도 요동이 크면은 VT도 커지는 뭔가 가상의 값을 들고 왔고, 믹싱 랭스는 이제 뒤에서 구하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뜻을 얘기할 때는 얘가 위치가 변할 때 속도도 선형적으로 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짧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이 이 점을 가지고 여기에 속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하나의 에디가 끝났기 때문에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림은 그렸지만. 하지만 얘를 알고 에디 안에서 어떤 점들, 가까운 점들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선형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선형적으로 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길이를 믹싱 랭스로 가정을 했죠. 걔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에디가 크면은 믹싱 랭스가 커질 거고 에디가 작으면은 믹싱 랭스가 작아지겠죠. 에디가 크다는 거는 레이놀즈 수가 낮다. 아마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을 거예요. 레이놀즈 수가 크면은 스케일이 큰 요동에서 되게 작은 와동까지 내려가니까 그 작은 와동에 대응되는 믹싱 랭스는 작아질 거고, 레이놀즈 수가 낮으면은 와동이, 그러니까 큰 유동도 아니고 애초에 유동 자체 스케일이 커지지 않죠. 레이놀즈 수가 낮으면은 분자의 속도랑 길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작은 유동이면은 애초에 다루는 유동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점성이 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낮으면은 제일 작은 와동이라고 해도 점성의 영향을 받을 만큼 제일 작은 와동이라고 해도 그 크기는 높은 레이놀즈 수 조건보다는 커요. 그래서 믹싱 랭스가 좀 길어질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믹싱 랭스가 길어지면은 점성 개수도 에디 비스코시티도 커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속도의 요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게 믹싱 랭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믹싱 랭스 곱하기 속도 9배 값, 믹싱 랭스 곱하기 속도 9배를 해주면 얘가 뭐가 돼요? 믹싱 랭스가 최소한의 델타 y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선형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얘는 델타 ux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ux 더하기 델타 ux 해주면 걔가 속도의 요동 성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값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속도의 요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믹싱 랭스랑 속도 9배의 곱이랑 뭐 비례하겠죠. 오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VT는 얘로 대신을 할 거고, 길이는 이미 L로 하기로 했죠. 믹싱 랭스랑 지금 일부러 책에서는 구분을 해서 썼지만 사실상 얘가 믹싱 랭스로 우리가 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것도 안 써놨나? 에디 비스코시티는 얘 곱하기 이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써놨나? 그냥 쭉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등방성을 이미 앞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아이소트로픽 등방성을 가정을 했을 때 서로 속도 성분들의 요동 크기가 다른 방향들끼리에도 서로 같은 크기로 요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구하기로 했던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이 그냥 단순히 X방향 스트레스, X방향 노멀 스트레스랑 크기가 같겠죠. 모든 방향에 대해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한 방향만 알아도 다 같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걔를 계산을 하자면은 얘가 아까 뭐랑 같다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식 말고 이식을 봐야겠네. 2차원 유동으로 기준을 하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인데 얘는 누는 빼고요. 점성 빼고 얘만 생각해 보면은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우리가 얘 누티 어디서 구했어요? 믹싱랭스 모델로 가정을 했죠. 믹싱랭스 모델로 얘 곱하기 얘인데 VT는 또 뭐랑 같다 했어요? 얘랑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원래 속도 9배 항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얘만 절대값이 쳐져 있냐면은 여기서 얘에다가 절대값을 쳐줬으니까 걔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미 끌고 왔잖아요. 얘는 절대값이 없는 애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정리를 하면은 레이놀즈 스트레스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에디 비스코시티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는 평균 속도에서 9배만 우리가 알더라도 평균 속도 9배를 알고 그 다음에 믹싱 랭스는 뭐 레이놀즈 수든 뭐든 거기에 대한 특정한 걸로 정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얘만 가지고 레이놀즈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레이놀즈 무슨 스트레스예요? 노멀이에요? 쉬어요? XY가 다르니까 쉬어잖아요. XX, YY면 노멀이겠죠. 근데 쉬어 스트레스만 구하는 식인데 얘는 등방성을 가정을 하면서 쉬어 스트레스도 노멀 스트레스랑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쉬어인데 얘는 노멀이잖아요. 노멀이랑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레이놀즈, 노멀, 쉬어 전부 다 크기가 같은 걸로 치니까 결국엔 우리가 믹싱 랭스를 알고 평균 속도의 9배만 알아도 구할 수가 있다. 레이놀즈 스트레스들을.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레이놀즈 에버리지드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란스식에서 난류항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속도항에 대해서만 평균 속도에 대해서만 구해주면은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사실 이게 요즘에 이 모델에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실제로 난류를 재보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등방성도 아니고 난류가 그 다음에 레이놀즈 노멀 스트레스랑 쉬어 스트레스 크기를 비교하면 노멀이 항상 훨씬 커요. 쉬어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 크기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시네스크 가정을 들고 오면은 쉬어 스트레스는 뭐 제대로 구했다고 쳐요. 뭐 말이 되게 구했으니까. 근데 걔랑 얘랑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보다 얘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난류 수준을 얘를 따르면 난류의 강도를 나타내는 노멀 스트레스를 작게 추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하고 뭘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난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수업 때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은 하네요. 오픈됐어요? 네, 잘랐다.